사실 젠스왕 아저씨가 가장 주목한 건 현대차였답니다. 현대차랑 같이 해야 진짜 움직이는 AI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젠슨 황이 이제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하고 이제 현대차 회장님 정의선 회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치킨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우리 이걸 뭐 깐부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젠슨 황이 이제 엔비디아 회장님이 왜 현대차하고 이렇게 만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사실 차트만 보면 좀 이게 슬픈데요. 제가 그 저번 동영상에 굳이 저는 한국 주식에 그 투자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굳이 만약 투자를 한다면 저는 현대차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현대차의 가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2만 원이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29만 원입니다. 29만 원대. 그때 샀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이게 그때 샀으면이라고 할 때 이게 주가가 확 오르는 경우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도 사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 전 동영상에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무식하게 제가 그걸 사지 않았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제가 하소연은 그만하고, 자,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깐부 회동에서 삼성전자랑 엔비디아도 중요했지만 사실 젠스왕 아저씨가 가장 주목한 건 누구였나? 현대차였답니다. 현대차는 말 그대로 그냥 차 만드는 회사인데 엔비디아 GPU하고 쿠다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데, 참고로 쿠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 전 동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대차는 목표가 뭐냐면요, 스스로 움직이는 차를 만들려고 하고 사람 없이 달리는 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려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다른 나라 기술을 빌리지 않고 자기들만의 자율주행 AI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현대차는 우리는 절대로 안드로이드의 사례가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되게 잘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운영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 이제 안드로이드거든요. 애플은 그 소프트웨어를 뭘 사용합니까? iOS 쓰지 않습니까? iOS는 이제 애플 건데, 이제 삼성은 운영체제가 엔드로이드인데, 근데 이거를 엔드로이드를 누가 가지고 있냐? 구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누가 버냐? 삼성이냐? 구글이냐? 구글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핵심 기술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AI를 직접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뭐라고 하냐?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FSD입니다. FSD가 어느 정도까지 자율주행이냐면요, 사람이 핸들을 안 잡아도 스스로 운전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FSD가 나오면 진짜 편리할 것 같은데, 차에서 자고 이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도 FSD 나오면 꼭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유튜브를 꼭 차 안에서 많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대차도 자기 버전의 FSD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는 지금까지 그런 기술을 어디서 배웠냐면요, 이스라엘 회사인 모빌아이한테 많이 의존했다고 합니다. 모빌아이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차가 앞에 있는 차를 알아보고 차선을 벗어나면 알려주는 장치. 그래서 원래 되게 혁신적인 회사였는데, 근데 무슨 일 있었냐?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이 모빌아이를 산 이후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인텔은 아주 큰 회사지만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결정을 빨리 못 내리는 회사입니다. 제 인텔 동영상에 보시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겁니다. 이제 팻 겔싱어라는 전 대표이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경영을 맡기면서 정말 답답한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립부탄이라는 새로운 CEO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운영이 더 잘 되고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모빌아이가 인텔이 인수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그 전 대표이사, 그 좀 잘 못하시는 대표이사가 운영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모빌아이가 인텔에 인수된 뒤로 혁신이 느려지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잃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텔화됐다, 인텔라이즈드라고 하나 영어로?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느려 터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대차는 그 모빌아이 말고 미국 회사 모셔널이라는 회사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셔널이라는 회사는 너무 앞서간 회사라고 합니다. 기술은 뛰어나가지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너무 느린 모빌아이하고 너무 앞서간 모셔널 두 회사 사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세 개의 방향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는데 모빌아이, 모셔널, 인하우스. 인하우스는 현대차의 내부 팀이라고 합니다. 투자도 흩어지고 데이터도 한 곳에 잘 모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특히 모빌아이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현대차로 오지 않고 오로지 모빌아이한테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데이터 모으는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어볼 수 있죠. 데이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똑똑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 오는 날에 운전하는 거, 비 오는 날에 운전하는 거, 아이가 앞에 뭐 뛰어가거나 강아지가 앞에 뛰어가거나 아니면 뭐 바닥이 미끄럽거나 뭐 그럴 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쌓여야지 자율주행 차가 사고를 나지 않고 더 이제 스마트한 결정을 이제 내릴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운전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운전 데이터가 어디로 갔냐? 모빌아이한테 갔다. 현대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데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죠. 현대차는 지금까지 약 430만 대의 차를 팔았잖아요. 테슬라는 약 180만 대를 팔았는데 테슬라는 그 모든 차에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으는 장치가 있어서 매일 데이터를 모으고 AI를 계속 훈련시키고 자율주행 실력을 점점 키우고 있는데 반면 현대차는 그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차를 훨씬 더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킬 반도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깐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든 AI 칩을 확보하면 현대차가 직접 AI를 훈련시킬 수 있고 자율주행 데이터를 스스로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주권도 데이터를 지키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현대 이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현대하고 엔비디아의 그 협력에 대해서 알려면 피지컬 AI를 이제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뭔가 윈윈이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피지컬 AI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현대한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물건을 드는 로봇, 공장에서 혼자 일하는 기계, 이게 다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그 컴퓨터 속에 있는 AI는 잘하는데요. 진짜 움직이는 AI는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건 누가 하냐?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자동차도 만들고 공장도 운영하고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젠스왕 아저씨는 현대차랑 같이 해야 진짜 움직이는 AI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뇌 역할을 이제 그 엔비디아가 할 수 있다면 몸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몸통은 현대한테 맡아야겠다 이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잠깐만, 현대차가 로봇을 만드나? 할 수 있는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천억 원 정도 주고 이 회사를 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는요,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를 현대차가 거액의 돈을 주고 이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자동차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공장도 돌릴 수 있어요. 이런 회사가 전 세계에서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도 현대차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현대차는 자동차를 1년에 730만 대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여태까지 그 많은 차에 AI를 넣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워낙 이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그 회사들이 이제 막 샀거든요. 근데 이제 젠슨왕이 야, 너희들한테 먼저 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엔비디아 칩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AI를 넣고 공장과 로봇에도 AI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로봇이 스스로 일하고 공장이 스스로 문제 찾고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지컬 AI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디지털 트윈이 나오거든요. 디지털 트윈은 제가 저번 그 동영상에 설명했다시피 컴퓨터 속에 진짜 공장을 똑같이 만들어서 미리 실험하는 기술입니다. 이러면 공정 속도가 빨라지고 품질 검사도 정확해지고 불량률을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는 현대차한테 뭘 얻습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현대차의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원한다고 합니다. AI가 생각하고 배우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AI 칩을 드릴게요. 대신 자동차 주행 데이터하고 공장 데이터를 조금만 주세요 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이죠. 박종훈 기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데이터를 지킬 권리는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현대차가 엔비디아한테 너무 많이 그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를 다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차는 꼭 필요한 데이터만 줘야 된다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한번 봐야겠네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기업들한테 AI 칩 26만 장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에 5만 장, 현대차에 5만 장, 그리고 한국 정부에 5만 장인가? 그리고 네이버에 5만 장, 그리고 SK에 뭐 5만 장 뭐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엔비디아는 한국이라는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엔비디아가 이번에 칩을 제때 안 팔았으면 한국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 칩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쿠다를 이제 사용 못했겠죠. 미국 AMD, 중국 화웨이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화웨이도 자율주행과 AI 기술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빠르게 움직인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만약 한국이 다른 칩을 쓰기 시작하면 한국의 AI 회사들이 쿠다 생태계를 떠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엔비디아의 목적은요, 전 세계 기업들이 쿠다를 사용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전부 다 이거를 다 씹어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중요한 파트너가 없어지면 곤란해지니까 빨리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쿠다는 엔비디아 칩이 돌아가는 세상이고요. AI가 계산하고 배우고 발전하는 모든 시스템이 쿠다 위에서 돌아갑니다. 쿠다 생태계를 보면요, 중국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리어토, 샤오펑 같은 그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중국 회사들만 이제 쿠다 안에 있으면 솔직히 눈치가 되게 많이 보이겠죠. 트럼프는 반중 뭐 이렇게 한데, 한국 기업들과 손잡아서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우리는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윈윈 게임인 거 맞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프트웨어 종속이라고 하는데, software dependency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쿠다에 너무 의존하는 거죠. 쿠다 시스템을 쓰면 다른 회사 칩이나 프로그램으로 바꾸기 되게 어렵죠. 엔비디아 GPU가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에 1억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미 쿠다를 쓴 상황에서 이 가격을 올려도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엄청나게 그 파워가 강력해지는 거죠. 한번 엔비디아 칩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 써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 종주권 문제인데요. 한국 회사, 특히 현대차는 우리 데이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엔비디아는 한국 기업들한테 칩을 주면서 우리에게 데이터를 공유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데이터는 진짜 생명줄이에요. 그 AI 회사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데이터 공유한 것도 위험하다. 필요한 데이터만 주고 중요한 데이터는 꼭 지켜야 된다. 박종훈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국산 AI 반도체 위축인데요. 한국에서도 뛰어난 AI 반도체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퓨리오사,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전부 다 엔비디아 칩만 쓰면 한국 회사들이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AI 칩이 많으면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한국이 산 AI 칩 26만 장을 돌리려면 400에서 600메가와트를 전력이 필요한데요. 제주도 전체가 1000메가와트를 사용하는데 제주도 전력의 절반 정도가 필요한다는 거죠.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 26만 장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더 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전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은 에너지 수급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근처에 데이터 센터가 몰리지 않게 해야 되고, 지방에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제 전기 보내는 길을 더 늘려야 합니다. 지금은 전기를 남쪽에서만 많이 만들고 수도권에는 발전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 부족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전국의 전기가 잘 돌게 손정만을 넓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인재를 키우는 일인데요. 이거 저 되게 공감합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면 의대 가지 않습니까? 공대는 인기가 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가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이제 그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라에서 이제 공대생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대를 나온 사람들도, 엔지니어가 된 사람들도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상받는 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S급 공대 나온 사람들은 싹 다 미국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서 아무리 낮은 자리라고 해도 진짜 최소 연봉은 뭐
2억 6천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S급을 모으려고 해도 연봉이 8천에서 1억 정도로만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다들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한국은 이제 이런 그 인재 육성에도 좀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